내가 어렸을 때 또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우리 세대보다는 좀 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 태어난 애들하고 영국이나 무슨 프랑스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보면 같이 태어났지만은 100년 차이는 있죠. 지금 다 같은 때 태어난 것 같아도 런던에서 태어난 애하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하면 100년 차이가 있거든요. 그저 그런 그 100년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별운동부터 지금까지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건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했는데 그 이제 성장의 기본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민관이 절대 빈곤에선 벗어나야 돼요. 국민들의 반 이상이 굶주리게 되면 그건 뭐 암만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이제 최근에 와서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국민들이 그때 저청년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있는 북한계통 저청년에서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 보고서 평양으로 오라, 북한에 오라, 일본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사회니까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갔어요. 많은 사람. 왜냐하면 일본에서 낮은 생활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가서 높은 생활하고 싶으니까 많이 갔거든요. 그 가놓고서 보니까 이건 일본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구나 말이죠. 이건 상상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요. 내가 그때의 평양 김일성 대학에 가서 공부한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더 잘 살았고 중국보다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낮게 시작했는가 하는 건 6.25 전쟁을 겪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그 노력해서 절대 빈곤에선 벗어났는데요.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쁘다는 정치 면만 봐서 그렇지 우리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공로자는 박정희 정권 때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한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한국이 문 닫고서 암만 노력해도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수술해가지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벌어들인 겁니다.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 대학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우리 포항제철 같은 회사가 일본에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회사의 회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한국에 포철이 생긴 다음에 우리 제철 회사 둘 가운데 하나가 자꾸 위축된다고 말이죠. 뺏긴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조선사 배 만드는 거죠. 그 현대 중공업 생긴 다음에
조선업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해서 돈 벌어야지 안에서는 뭐 52시간 근무했다 비정규직 없이 하면 암만 해봤던 짝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가. 독일이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경제 국가는 지금 한국에 올라가세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제일 올라가 있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이고요. 그 다음 나라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고마운 일이에요. 나 자신이 경험해봐도 야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구나 말이죠. 뭐 내 경우도 이제 그런데요. 난 지금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2년 동안은 이쪽에 와서 김일성이 다니는 창덕학교에 와서 5학년, 6학년 다녔는데 그때 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나 점심을 못 먹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타잖아요. 길이 머니까 말이죠. 집이 가까우면 와서 점심 먹고 간대요. 점심을 먹긴 먹었을 텐데 학교 가서 점심 먹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내가 그때 점심을 굶었나 그랬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여행 가게 되면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중국 가면 이제 북경하고 상하이하고 가보게 되죠. 북경 상하이의 뒷골목 가보면요. 아직도 빈민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빈민굴이 없어요, 서울에. 봉천동 있죠? 그 한때 빈민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남시로 갔다고요. 근데 성남시에 가보면 거기가 또 서울보다도 더 화려하게 됐거든요. 대도시에 빈민굴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건 성장한 나라예요. 그걸 어디 갔는지 그래요. 영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면 뭐 다르냐 하게 되면 대도심지나 변들이나 다 똑같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니 그만큼 수고해준 기업가들, 그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줬던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땀과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공짜로 생각한 것 같이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오래전에 지방에 강연을 갔는데요. 누구 한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주면서요. 선생님 이건 제가 존경하는 안병 선생한테 드리고 싶은 편지인데요. 안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대신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그걸 나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게 뭐라 있는 거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독일에 광부로 갔다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광부로 갔다고. 많은 여자들이 간호사도 되지 못하고 간호보조원으로 가서 일했다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가서 고생하고 그랬냐고 말이죠. 그래 보러 왔다고. 그 다음에 고시반이 지나니까 중동 지방에 기름을 팔아서 그 사람들은 부자고 우리가 가서 그 땀 흘리고 고생해서 보러 왔다고. 그렇게 보러다가 해가지고서 이만큼 지금 경제가 발전되는데 고마운 생각은 안 하고 기업가들이 자꾸 푸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데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기업가들 미워해도 괜찮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기업체 사장들 많았고 좀 혼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정치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경제는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 굿을 하기 위한 둘째 조건을 명구하니 문맹자가 없어야 합니다. 문맹자가 없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 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국민들의 반 이상이 한글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학교도 못 다니셨는데 이제 한글을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제 애들 손주가 이제 할머니 보고 물어보다 할머니 언제 한글 배웠어? 그러면 옛날에 여자들이 공부했나? 뭐 공부 못하게 해서 못했지 뭐. 근데 할머니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내 애삼촌입니다. 내 애삼촌들이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고선 배우고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문맹자가 거의 70%였습니다. 그거 지금 오늘 우리 바꾸어서요. 세계에서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대학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지금 한국입니다. 그 교육이 잘 됐으면 더 좋아졌겠죠. 여러분 독일이나 불란서는 영국 가게 되면 우리같이 대학 많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우리하고 좀 그래야 합니다. 일본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맹자가 없는 교육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문관이 병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버림받게 되면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일이니까 자꾸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요새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인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데요. 장례를 못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이제 실신을 이제 바다에 갖다 버리고 뭐 그러거든요. 그 장례 지나지 못하고 내다 버릴 정도가 지금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감안하다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프죠. 하고 모르겠어요. 난 다르게 보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요, 그 자다가도 그 북한 우리 동포들 생각하면요, 언제쯤 우리 동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세계에서 지금 제일 버림받은 국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김정은이 나오게 되면 박수들 치죠. 그런 사회는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세계 없습니다.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비교해 우리 동포가 그렇게 됐다 하는 걸 비교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만큼 이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부자도 못 되고 수입도 잘 없는데요. 요새 이제 뭐 가연도 좀 다니게 되고 책에 대한 수입도 좀 있고 그러니까 수입이 좀 생기니까 뭐 의료 비용 있죠? 우리 의료 혜택 받은 비용이죠. 그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좀 많습니다. 아마 내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거 보면 미안합니다.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수입이 많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내나?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 그 100만 원 이상 내지만은 나는 얼마나 쓰느냐? 나는 거의 안 쓰거든요. 난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내가 된 그 비용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 받으면 되거든요. 나는 건강해서 안 써도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 비용을 많이 좀 내면 좀 더 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의료 혜택은요, 제도와 조직만 잘 되게 되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굿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가 지금 제일 올라가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우리가 잘못 생각 인정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거 있는데, 국가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이제 신생국가, 후진국가의 단계인데, 이건 민관이 각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정치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군대가 정치를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후진 국가고 선진 이제 신생 국가예요. 그건 아프리카나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산 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까지로 끝났어요. 이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 하는 건 그동안 4.19도 겪고요, 민주화 투쟁도 겪고요.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그럼 이제 그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 사회가 끝나면 무슨 사회가 되고 하니 법치 사회가 돼요. 이제는 권력이 지배하지 않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하는 건 전체로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북한은요, 거기 올라가려면 이제 앞으로 50년 걸려도 못 올라가야 지금같이 이렇게 된 말이죠. 우리는 법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요, 지금 권력이 뭐 100%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정일이 때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때인데 우리나라 대표가 평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김정일이 우리나라 대표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정권은 얼마든지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당신은 5년만큼 대통령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게 날 믿으라고 말이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민구하니 우리는 권력 국가이기 때문에 나 믿을만 하지만은 너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뀌면 달라지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뒤떨어졌다 그거대요. 그래서 나도 이승만 박사 때에 그분이 이기병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경찰을 쥐고 있으라고. 그 우리 자유당 정부는 끝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나도 그걸로 생각하면 권력 국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그 노태우 대통령을 벌봐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을 벌봐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는 법치국가가 됐어요. 법치국가가 됐다고 하는 건 세계에서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되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그전 대한민국 민주국가가 됐어요. 이건 법치국가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선진국가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니 질서국가예요. 질서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안 해도 국민들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나라. 정치가 잘못될 수가 없고 중산층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정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요. 이제 그런 나라를 이제 선진국가라고 그러고 우린 질서국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가려고 하게 되면 뭐하니 국민 질서가 중심이 돼요. 국민 질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도덕과 윤리관, 성숙된 공동체 의식, 그것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제 그거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법치국가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 사회는 너무 올라가야겠는데 가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가기 힘든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민구하니 법치 사회가 다시 한번 권력 사회로 내려가면 큰일이에요. 그 내려가면 어떤 사회가 되는가? 중국 같은 사회가 돼요.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 같은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 같은 사회에서 벗어나서 중국 같은 사회를 넘어서서 법치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같은 사회, 캐나다 같은 사회, 영국, 독일, 불란서 같은 사회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질서 사회예요. 근데 저도 아마 다른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먼 앞날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내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하다가 뉴질랜드를 한번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조용하고 다 안정되어 있고 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구는 적고요.
땅은 넓고 그렇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게 되면 차가 자꾸 밀리잖아요. 거기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고속도로 차로 가게 되면요, 차 번호가 이따만큼 하나 지나가고 이따만큼 하나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안정된 사회가 없어요. 그렇게 안정된 사회를 사니까요, 유능한 사람들은 지리해서 못 살아요. 내 친구가 뉴질랜드 가서 한 달쯤 있다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뉴질랜드 가니까 좋긴 좋은데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해요. 거기 유능한 사람들은 자유세계가 그리우니까 맹구하니 호주로 가요. 호주에서 또 유능한 사람들은 맹구하니 영국으로 가거나 캐나다로 가요. 왜요? 자유가 그립거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싶지 조용한 것만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영국이나 캐나다로 와요. 근데 캐나다에서 가서 쭉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또 어떻게 하니 유능한 사람 다 미국으로 가요. 왜요? 더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니까요. 잘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박 목사라고 이제 내 제자 목사가 한 사람 토론토에 살아요. 사는데 캐나다의 목사는 부자는 없어요. 목사는 워낙 그 부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고급 아파트에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아파트 밑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서요, 호텔에 그 아파트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은 아파트로 오지 않고 그 호텔에서 그 아파트에서 경영하는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나도 그 호텔에 머물고 이제 그 2층에 그 목사님이 사시거든요. 그 목사님 보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캐나다의 목사는 다 부자가 아닌데, 나라에서 주는 거 있고 부자가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사세요? 이런 좋은 데 사세요? 그랬더니 나야 목사인데 부자로 살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아들이 의사가 돼서 월급을 받고 안정됐는데 미국 의사로 가게 되면 월급이 4배가 올라가요. 캐나다보다는. 캐나다 이제 의사들은 다 월급이 같아요. 같은데 미국은 유능한 의사는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보다 4배나 더 받으니까 미국 갔거든요. 거기 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한국 여자는 또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하고 의사가 캐나다 살았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600만 원이 수입인데 미국에서는 2천만 원이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도 나보고 그래요. 우리 캐나다에 살면 불만이 없다고. 뭐든지 다 안전하니까 불만은 없는데 유능한 사람은 미국으로 가게 돼 있다고. 왜? 거기 가야 내가 보람있게 사니까 말이죠. 간다고 말이죠. 근데 미국에 가서 말이죠. 흑인들 보거든요. 내가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 말고 캐나다에 가서 좀 더 좋은 직장 가지고 편안히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실업자가 돼서 고생하냐. 그러면 그 흑인도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나도 가려면 간다고. 그런데 그래도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왜? 나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나 노력하게 되면 캐나다 사람만큼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 안 간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근데 오래전에 내가 불란서원이 철학자가 쓴 책을 읽어본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이게 참 그 생각에 남을 만한 얘기다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가 불란서에 영국은 좀 없어요. 불란서, 이탈리아, 독일에는 공산당원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당원이 공산당원 되지만은 집권을 못하니까 러시아는 집권했고요. 많다가 이제 자꾸 탈당하게 그래서 없어 지금은 없어요. 일본도 공산당원이 있었는데 다시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원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 했는 거 아니? 공산주의가 제일 원하는 건 평등한 사회라고. 경제적으로 다 고루롭게 같이 사는 걸 제일 원하는 사회라고. 그런데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뭐고 아니? 불란서의 공산당원들한테 물어볼 때에 옛날입니다. 그때는 아마 캐딜락 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는가 봐요.
누군가가 캐딜락을 타고서 파리를 지나가게 되면 불란서 공산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나쁜 놈 봤냐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고 잘못 사는 사람 많은데 저놈 차에서 끌어내가지고서 내쫓고 차 갖다 없애버리라고. 그걸 평등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누가 캐딜락을 쓱 타고서 지나가게 되면 흑인들도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근사하다.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차 한번 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평등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평등은 자유로움다움의 평등이고 불란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평등은 민구안이 평등 먼저고 자유라고. 근데 평등이 먼저고 자유게 되면 희망이 없다고. 왜요? 권력사회가 되니까요.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같이 걱정하는 게 민구안이 이제 이게 질서사회를 넘어가야겠는데 그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똑같이 가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경제다, 정치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그건 아니고요. 인간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제일 첫째 가치관은 민구안이 진실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국민들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국민은 언젠가 복받고요. 거짓이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병들어요.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정직은 해야 돼요. 그게 첫째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경험해보고 하는 건 민구안이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2년 동안 내가 살아봤는데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민구안이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수단 방법으로 자꾸 꾸며가니까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따라가게 되면 그 사회는 어리석어져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민구안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진실을 버리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민구안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믿고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길 원했는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정치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무슨 말씀해도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인구안이 우리 지금 감사원 원장으로 있다가 나오는 거 최 원장이 있잖아요. 그 최 원장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집 잘 보라고 지시해 주었더니 집을 보지 않고 안방 차지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얘기거든요. 그걸 비서실장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없죠. 또한 그 비서실장 뭐라 그럽니까? 우리 청와대 안에는 부정과 부패 DNA가 없다고. 그런데 청와대에 없습니까 지금? 다 지금 거기 사람들이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미국에서는 거짓말 한마디 하게 되면 이건 끝나요. 미국 대학에 가보세요. 대학에 가보면 내가 한번 미국 70이 남쪽 대학에 가 있는데요. 그 대학은 150년 동안 시험 칠 때 교수가 감독한 길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날 믿어주는데 내가 우리 교수의 신앙 믿음을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내 친구들이 날 믿고 있는데 내 친구들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내 딸은 다른 대학에 가서 이제 좀 공부했는데 말이죠. 내 딸도 그 대학에 다니는 얘기 들어보면 시험 감독은 없어요. 또 교육 내용이 다르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모스크바 대학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컨닝 많이 하는 대학이 모스크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요, 뭐 정책을 잘못 썼다 그거보다도 문관이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실이 무너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정직해야죠. 정직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거짓말하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민관이 진실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민관이 정의가 없어져요. 공정성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옳고 너희가 하는 건 다 그랬다. 요새 뭐 내로남불이라고 있죠? 그 옛날에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게 우리 뭐 이제 사전에 들어갈 정도가 됐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가득 찼거든요. 그 병이 지금 국제예요. 그 편가르기 하고 나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병이 깔리고 있으니까 질서사회로 못 갈 것까 봐 국제예요. 이건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건 아니고요. 누가 대통령 돼야 하느냐? 정직한 사람,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안 돼요. 이제 북한에서 내가 그 두 가지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북한을 떠난 다음에 북한이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뭔가 자유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꼭 없어지는 게 뭔가 하니 언론 탄압을 해요. 정부하고 어긋나는 얘기하게 되면 감옥으로 보내요. 이제 나 같은 교수가 북한에서 현 정부 안보 틀렸다고 얘기하면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이 그래요. 근데 이상해요. 공산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요, 지도자보다 더 유명해지는 사람이 살질 못해요. 북한에 가면요, 김정은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러시아 가도요, 푸틴 대통령보다 인기가 올라가면 언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존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김정은이 밑에 다 살지 그보다 올라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김영석 교수가 우리 대통령보다 낫지 뭐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 나도 속으로 그게 한국 속에서 낫죠. 왜냐하면 나는 학자니까 대통령보다 학문회보다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축구 선수도 대통령보다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보다 앞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이나 거의 공산이 그거 없어요. 지금 시진핑이 나온 다음에요, 중국에 시진핑보다 유명한 사람은 재벌들이 없어져요. 그게 이상하게 돼요. 그 민관이 자유가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죠. 그렇게 되면 질서사회로 못 가요. 다시 후퇴되게 돼요. 마지막 가서 없어지는 게 민관이 사랑이 없어져요. 인간애가 없어져요. 참, 난 내 친구들 가만 보면요, 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까이 지났던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 지났는데요. 걔는 이제 일본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문화운동하다가 북한 정권의 공산당원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 편집부에 있었거든요. 결혼했는데 그 부인은 누군가 하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소설가 전영택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그 행복한 가정 가지고 살았거든요. 살다가 6.25 전쟁이 났다고요. 전쟁이 나니까 다급해지니까요. 내 친구인 그 신영길이는 뭐인고 하니 공산당원이니까 너는 중국으로 도망가라 말 도망가고요. 그 부인은 아들 눈 내리고 평야에 남아있었거든요. 그 전영택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걱정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유엔군한테 부탁해서 그 따님하고 두 아들하고 사위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따님하고 두 아들은 데리고 오면서 사위는 당원이기 때문에 도망갔으니까요.
돌아오게 되면 어디로 오라고 연락하고서 이제 왔다고요. 근데 그 도망갔던 이제 당원됐던 내 친구죠. 어렸을 때 친구가 등관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당원으로서 여기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남았어요. 남아서 또 재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재혼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좀 고혈압으로 이제 세상 떠났어요. 근데 북한에 가보게 되면요. 당원과 당원 아닌 사람 때문에 형제가 달라지는 거, 부부가 달라지는 거, 그 아주 보통이에요. 그 인간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대학 동창 가운데 허갑이라고 있었는데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장로고 그랬는데요. 걔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일제시대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만주로 갔어요. 만주로 가서 김두봉 한글학자 있죠. 그 사람 밑에서 공산당원이 됐어요. 당원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평양에 와서 내가 만났는데요. 아주 뭐 간부 당원이니까 공산당 평양시 선전부장이 됐어요. 그 걔는 그 공산당원이 되고 나는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도 친구예요. 근데 공산당 선전당원이 되는데 김일성한테 곱게 보이질 않았어요. 왜? 얘는 자유주의자거든요. 또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전부장에서 쫓겨가지고서 공산당원 교육학교로 갔어요. 당원이 키우는 거죠. 거기서 또 숙청당해가지고서 아오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 도중에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유주의는 못 살아요. 또 내 공산당 동창 가운데 박지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의 형이 우리나라의 박지우라고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예요. 걔 아버지는 목사고요. 그 박지원이가 그렇게 가까운 친구인데 서울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교수로 있다 6.25 전쟁이 나니까요. 아버지는 목사고 형은 유명한 공산당원이고 그런데 어느 편을 따라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형 관계가 있어서 안 껴르니까 북한에 갔어요. 근데 가서는 자유를 가지고 간 사람들과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또 숙청당하고 말았어요. 그래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한이 공산주의 사회에 가게 되면 인간애가 없어져요. 가족관계, 뭐 형제관계, 그보다는 당원이냐 아니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좀 숙제 비슷하게 남겨주는 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또 공무원이 됐다 안 됐다 다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암만 청와대에 가고 장관이 됐으죠.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 편이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공정하고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암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서 정의를 주장해도 하는 일이 정의롭지 못하고 편가르기 하게 되면 편가르기 하는 데는 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거 있는데 민구안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 자유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민구안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함께 잘 살자, 더불어 살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국가 속에 살아갈 교육 기초도 됐고요. 경제도 이제 다 됐고요. 의료 혜택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다 이제 자리가 잡혔는데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건 민구안이 직책이 높든지 낮든지 정직한 지도자, 정의로운 책임자, 그리고 자유를 키워주는 교육, 그 다음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공동체의식, 애국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7, 80년까지는 제일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일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같은 넓은 땅을 가졌다든지 뉴질랜드와 같은 자연 혜택을 받고 많은 자유 혜택이 있으면 그것은 자유를 주장 안 해도 괜찮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작은 나라에 지하 자원이 없고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는 선의의 경쟁이에요. 이기주의적인 경쟁은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이에요. 여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든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가진 그 사회가 되어서 키우지 않으면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중국과 일본만큼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그 길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을 밟아서 한 50년쯤 가게 되면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그때는 중국이 달라져요. 우리가 중국 같아지지 말고 중국이 우리와 같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계가 평화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나보고 그저 정치를 하라 하게 되면 인간이 한 50년 동안은 중국 위에 살지 중국과 같이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기업체는 나라가 관리하고 그렇게 되면 내리가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뚜렷한 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 하는 거, 그 애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치의 문제인데요. 인간이 어디가 살든지 어디가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정직하다. 진실은 포기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정의롭다. 불의는 짝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애국심이 있다. 이 생각을 우리 70%가 가지게 되면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생겨요. 중산층이 생기게 되면 그 사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 보라고 말이죠. 저런 나라가 있었다고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데요. 나는 그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자유롭고 인간애가 있고 정직하고 정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느냐 못 가지냐는 건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정을 했던 것 같이 지금 바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찾아야 할 또 지켜야 할 하나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좀 다 나눠 가지고요. 저는 양구가 내 고향같이 됐으니까 우리 양구에 계신 분들이 크다 작다는 아니고요. 가장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구가 되고 또 여기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는 양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까지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까지 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새 출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 시간 또 오늘까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가지게 돼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